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통매도를 하겠다고 오신 분들은 우리를 하나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. 1번부터 700번까지 손을 잡고 같이 계약 장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계속 돈을 줘야 되는 사람들한테 뭘 지급을 해주고 하는데 정말 리스크는 우리가 700명이 중간에 그 700명이 안 되는 게 제일 변수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문제이지 돈을 줄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요. 문제가 없습니다. 돈을 줄 사람들은. 잔금 50% 우선 수익금을 받지 않습니까? 예. 그럼 그거를 이제 현금이 론이 나와서 지급을 해야 될 텐데 예. 그 브릿지 론으로 그 금액이 커버가 되는지. 근데 이제 개발 사업이 영위되는 이제 대출을 브릿지 론이라고 합니다. 1차 담보 대출 때는 이제 충분히 이제 한도가 나오기는 나옵니다. LTV라는 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계약금 중도금까지는 그 이상까지도 이제 대출의 한도를 열어놓을 수는 있고, 근데 어쨌든 현대하임이 뒤에서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다음 대출에서 사실 잔금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, 저희는 그거를 이제 거의 확정된다고 보고 사실은 가는 겁니다. 왜냐하면 현대하임이라는 뒷배가 이미 이제 이거를 통으로 사줌으로써 그 우리 대출권자들의 채권을 다 상환을 시켜줄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가는 겁니다. 처음에 부동산 신탁에서 이제 여기 설명에 오셨을 때 PF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. 지금 우리나라 그 금융이 지금 그 경제가 어렵다 보니 PF가 막혀 있어서 지금 그 이런 뭐 이렇게 재건축 이런 사업에 과연 PF가 나올 수 있냐라고 물었었을 때, 그때 부동산 신탁의 이제 그 정윤석 차장이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, 지금 PF가 막혀 있는 건 사실이다. 근데 어떤 PF가 막혀 있냐면 그 1000억 미만, 그러니까 중소형 부동산들에 대한 PF는 막혀 있다. 하지만 1000억이 넘어가는 우리 건물 가치 이런 그 대형에 대한 그 PF는 자금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고 했어요. 왜냐하면 그걸 막아놨답니다. 금감원에서 그렇게 큰 부동산에 대한 그 PF를 막아놓고, 그 큰 거는 열어놓고 1000억 미만에만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이 너무너무 그 돈이 나오기 좋은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려했던 게 뭐냐면, 근데 만일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주택이나 아파트 쪽으로 그 돈을 풀어줄 그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,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금융에 관해서도 정책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아파트나 주택 쪽으로 재정비하는 쪽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저는 그때 위험 요인으로 느꼈어요. 그래서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. 당연히 요즘에 지금 PF 시장을 보면은 좀 양극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. 이제 그 말이 뭐냐면은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업들이 이제 대규모 아파트 사업은 주로 1군 시공사가 이제 보증을 해주다, 책임 준공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PF가 잘 일어납니다. 사실 지금도. 근데 저희도 이제 사실은 가능성이 없는 일은 아예 배제를 시키거든요. 근데 저희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PF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. 첫 번째는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제 선매입사가 확정이 돼 있는 거고,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호텔을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분양하는 분양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공사비를 시공사한테 100% 다 확보를 해주고 가야 되는 그런 100% 확보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게 연면적이 그리고 12,000평 정도 되는 이제 그 1000억이 넘어가는 공사다 보니까 이제 이게 1군 시공사가 사실은 책임 준공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해주는 사업이라서 입지도 그렇지만 PF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좀 사활을 걸고 이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80% 중간하고 매도 청구 접수할 때 저희가 50%를 받잖아요. 계약 중도금이고요. 그때 근데 현대하임에서는 매수 확약서도 같이 주는 겁니까?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죠. 단계별로 이제 조건부 확약서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올 거고,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있을 3단계 대출 때 이제 선매입 확약서, 이제 선매입 계약서를 본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. 3단계 대출은 저희가 잔금 받을 때니까 저희는 잔금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지. 그렇지. 근데 잔금도 사실상 거의 지금 저희가 첫 번째 대출부터 이제 확보를 하고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, 근데 아까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한도는 열어놨으나 이제 모든 대출에는 인출 선행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인출 선행 조건이 결국은 80% 동의야, 그 다음에 명도가 완료가 돼야지 돈이 금융기관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안전하게 확보는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.
어쨌든 선행 조건이 되고 명도도 완성된 것에 무조건 그 지급 조건으로 해서 나올 수는 없다는 상황인 거죠. 예, 그렇죠. 인출 선행 조건이 완료가 돼야지 은행에서 돈이 나가다 보니까 선행 조건 완료로 보시면 근데 그 선행 조건은 이미 우리가 신탁을 하면서 등기가 넘어가잖아요. 80% 이상이.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선행 조건에 있어서의 조건은 완성되는 거라고. 하나 더 있죠. 매도 청구 소송이 끝나는 것까지. 아니 그 전에 이미 등기를 넘기니까 신탁으로. 그렇기 때문에 그 선행 조건에 있어서의 가장 좋은 조건은 이미 완성된 상태. 그건 우리 아니, 사정이죠. 완성된 거 아닙니다. 여기 재건축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1대1 거래라고 자꾸 혼동하시면 안 되고, 사실 저희가 저기 보면은 집권법 47조에 따라서 사업 계획서도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고, 여기 토지 금액, 사업 재건축을 어떻게 할 건지를 드리고 하는 이유가 저런 부분이에요.